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왠지 여기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전철역이 생긴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뭐 느낌이 좋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막 망설였는데 보니까 얼마 있다 대규모 규제가 딱 터져가지고 그때 안 산 걸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던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직감이라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직감. 자기계발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직감을 잘 활용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이라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힐튼이라는 호텔이 만들어진 일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 호텔을 낙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충분히 높은 가격을 써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가를 적는 날이 됐는데 충분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직감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높게 쓰면 그만큼 자기가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건데 왠지 더 높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높게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힐튼 호텔 체인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기계발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힐튼 호텔의 회장이 충분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금액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직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감을 잘 활용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의 이 직감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은 사람들 2016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부터 부동산은 폭락한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버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직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가 하면 강남 아파트 이제 정말 안 돼. 더 이상 정말 더 오르지 않는다. 평당 1억 말도 안 돼. 이건 느낌이 진짜 아니야. 이건 직감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본인의 직감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형편없는 결과를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뇌리 속에 자꾸 생기는 이 직감이라는 정체는 과연 활용할 수 없는 건지 또는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직감이라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불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을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얼굴 딱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그렇죠? 이게 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 내부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감이라는 이 실체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감이라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거나 무슨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진짜 있는 건데
도대체 이놈의 직감을 투자에만 활용하면 왜 맨날 안 맞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 여기에는 이 직감이라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실수입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쌓인 다음에야 나오는 능력인 겁니다. 이게 직감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느낌이라는 건 직감이 아니라 그건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기분이죠. 기분. 이런 것을 직감이라고 착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얼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냐? 예,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봐도 바로 기억하는데요. 이러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그럼 모셔다가 흑인 얼굴 10명 보여주면서 기억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기억은 못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흑인 얼굴을 많이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봐온 것은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보고도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고 기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흑인 얼굴, 백인 얼굴, 무슨 유럽인 얼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도 기억할 수도 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애 박사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왜 부러워했냐면은 사실은 저만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연애 박사입니다. 항상 미녀를 애인으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늘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러웠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자들을 이렇게 주변에 두고 살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야, 비결을 좀 알려줘라. 도대체 너의 비결은 뭐냐?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사실은 내가 직감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여자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호감도가 몇 프로인지를 딱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도가 조금만 높다라고 신호가 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집중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도대체가 그 직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키 같은 것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해서 좀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사실 타고나는 거고, 거의 대부분 타고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직감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포기죠, 아주.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고, 돈이 없으면 직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운 좋게 어떤 분이 걸리면 굉장히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술집을 갔는데 그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가 마침 소위 말하는 작업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들한테 막 말을 걸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봉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대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애원하다시피 그냥 몇 번이나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아예 들어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일행이 있고 그 친구도 일행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냥 더 긴 얘기는 못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야, 내가 그때 걔 봤는데, 뭐 완전히 뭐 여자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있더라고. 야, 걔 연애 박사인데 왜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걔가 연애 박사라고 하지, 아유, 성공률 10%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걔는 직감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여자를 금방 알아채가지고 100% 성공률을 자랑한다던데? 뭔 소리야. 내가 너보다 걔를 더 많이 알잖아. 걔 10번 시도하면 한 번 될까 말까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그 친구가 직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직감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직감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런 무수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게 된 거죠. 본인도 모르게.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본인도 모르는 데이터가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직감이 발달하게 된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채 있는 게 겁나서, 채 있는 게 무서워서, 예. 그러고서 피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안 쌓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기 사건 관련돼서 나오는데 뭐 수십 년을 경찰로 근무한 사람들 몇 명이나 속아 넘어갔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경찰을 수십 년을 했으면 정말 온갖 흉악범들을 맨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놈이 사기꾼인지 어떤 놈이 강도일지 이게 딱 얼굴만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영화 보면 맨날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고참 명사 딱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이건 초기화, 범인은 여기 있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뭐 직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직감들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직감이 좋을 텐데 어째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냔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흉악범 많이 다뤘습니다.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사기꾼은 많이 못 본 거죠. 예. 경제사범 많이 본 적이 없는 거죠. 경제사범에 대한 데이터가 안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감이 안 발달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직감을 직감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쪽의 직감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 엉뚱한 느낌까지 직감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무슨 공무원으로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기 잘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사람 상대 안 해봤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사기꾼한테 이렇게 쉽게 당하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나보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로서만 만나잖아요. 예. 회사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을 하고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많이 만나서 쌓인 그 직감의 그 데이터를 비즈니스에도 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직감 아닌 직감 때문에 더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제 많이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예. 직감이라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건 직감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무시해야 돼요.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직감만이 직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린 그러면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초보자라고 하면 본인이 초보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기는 이런 직감 이거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직감이 좋아서 뭐 어쩌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직감은 그런 게 직감이 아니에요. 데이터 없이 나오는 직감이 아니라니까요. 이때 나오는 이 감정, 이 기분, 이 느낌 다 무시하십시오. 철저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직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직감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빨리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지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직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그 분야의 데이터를 계속 쌓는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감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설픈 직감에 속아 넘어가서 팔지 말아야 될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을 사버리거나 꼭 사야 되는 부동산을 안 사거나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서 정말 직감과 이성 이 같이 활동을 해서 좋은 결정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